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외국인 수급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 아니냐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기와 기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그렇게 하락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추세이죠. 다우는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안 좋은 상황도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조금은 이제 누그러들었지만 그렇다고 완화 조치되었고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 다우 지수는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네. 연준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많은 언론들이 실망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굳이 그렇게 실망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초래한 다음에 경기 회복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 당연한 거죠.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데, 이 불확실성이 그렇게 실망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죠. 오히려 이제 연준 위원 중 한 명인 이제 블라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총재죠. 이제 기업이랑 가게가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고, 도시 봉쇄 같은 경우는 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속해서 근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속되지 못한 부분 좀 아시지만 적절했다라고,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틱톡,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인수협상 가운데 오라클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이제 최적의 적임자 중 하나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이후에 이행 과정에서 이제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랑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았었죠.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제 피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그러면은 우리도 대화할 의사 없다라고 표현을 해버렸죠. 대선 이후 쪽으로 미루려는 중국의 움직임, 바보가 아닌 이상 트럼프도 알고 있죠. 미국에서도 알고 있고 하다 보니 관심 없다라고 표현을 해버렸는데, 지금 한가에 떠도는 얘기로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부 관계자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정치적인 발언인 건지, 그리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서로 이제 삐져가지고 돌아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증시가 더 중요한데, 오늘까지 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변국들 보면은 미국 외에도 가까운 니케이 지수라던가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한참 코로나 진행 중이고 아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큰 하락은 없죠. 상승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 정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해종합지수 보면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약간 쉬어가는 정도, 요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의 대표 지수인 닥스 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횡보하는 추세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유를 탈퇴했지만 탈퇴하면서 이제 반등이 좀 약했죠. 영국은. 그러면서 얘네도 횡보하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횡보하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지금 약한 이유는 코로나 방역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한 나라다. 그리고 국민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교 집단의 이제 단체 모임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기존의 신천지 사건에도 있고,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사건도 있고, 그 외에 이태원이라던가 몇몇 이제 종교 집단 시설, 그리고 대규모 집회 시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대규모 확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려감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신천지 때처럼 갑작스럽게 맞은 건 맞지만 기존에 방역을 해왔던 부분이죠. 이번에
기존에 우리는 지금 주변에 둘러보면은 다들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소독제도 여기저기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구비가 돼 있다 보니 항상 이제 방역에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준비도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당하고 오히려 길게 끌려가기보다는 짧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짧다고 해도 당연히 뭐 2주간 잠복 기간이랑 모르고 돌아다닌 분들이랑 다 합하면은 뭐 적어도 한 3주는 걸리겠죠.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났습니다. 최소 3주에서 뭐 한 달 정도는 걸릴 거고, 길어져서 이게 한 3개월 이상 뭐 지속되고 뭐 500명 넘어서 뭐 1000명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금 뭐 300명 부근까지는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확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조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외국인 수급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왜 그렇게 보이냐? 자, 주식을 오늘 매도한 주체는 외국인은 뭐 2천억 정도니까 뭐 큰 물량까지는 아닌데 2,700억 정도니까 기관 쪽에서 이제 대규모 물량을 내놨죠.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좀 공포심에 갑작스럽게 밀어내렸는데 이제 오늘은 기관이 살짝 밀어내렸다. 기관은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내린 다음에 또 매수했다가 조금 오르면 또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밀어내릴 때는 외국인 신경도 안 썼어요. 기관이 좀 밀어내리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자라는 생각으로 장중에는 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장중에 12,000계약까지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이렇게까지 10,000계약 이상 매도하고 이게 연속적인, 한 번은 괜찮습니다. 연속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흐름, 2200포인트 뭐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럼 최근에 상승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트랩 구간, 속임수 구간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만 안 나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서 여기 내려가도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 이렇게 바로 회복되면은 전혀 문제 없고, 만약에 좀 빠른 시일 내에 2300만 회복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움직임을 봐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런데 수급만 보면은 12,000계약을 유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늘리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뭐 최소 3만에서 웬만해서 한 5만 계약 정도를 청산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고점 형성하고 아예 쉬어가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는 위기감을 만들어 놓고 매물을 계속 쏟아내게 한 다음에 결국 막 장마감 부분에 선물을 쭉 다 정리해 놓고 나서 결국 2,000계약, 이거 5분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선물 계약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큰 흐름의 추세 반전 정도보다는 단기적으로 돌발악재성으로 해서 빠르게 내려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엿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장중에는 잘못하면은 추세적으로 꺾이는 방향,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선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포지션은 다 오늘 이만큼 밀렸는데 당연히 하락 포지션이죠. 자,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콜옵션 매도가 아주 크거나 선물 매도가 아주 커서 이 부분이 두 개가 함께 가면서 이제 풋옵션 매수가 나왔으면은 잘못하면 이만큼 열어놓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 규모가 좀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한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이제 큰 금액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옵션 같은 경우는 물어줘야 되고, 선물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크다. 그러면 이 선물 이제 대량 매도와 풋옵션의 대량 매수가 두 가지가 연속적인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위기감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려다가 청산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감만 만들어 놓고 마감엔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풋옵션으로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밀릴 수 있으니, 아직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해결된 게 아니니
해지 정도는 걸어놓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했어요. 풋옵션 정도는 매수를 해놔야 되는데 얘네가 너무 상방 포지션만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수급이 이상합니다. 이렇게까지 수급이 강해도 이렇게까지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상적인 거. 풋옵션 정도는 매수가 들어와야죠. 선물을 청산을 안 했잖아요. 얘네가 큰 금액을 청산 안 했으면은 풋옵션 정도로는 하방에 대한 해지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의중이 장중에는 우리를 겁주는 모습이 파악이 됐고, 겁준 다음에 이거는 다 정리하고 풋옵션만 좀 늘려놓는 모습. 그러면은 9월 만기일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물이 뭐 최소 3만 개에서 한 5만 계약 정도가 뭐 청산이 나온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 연속적인 수급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풋옵션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포지션은 만들어 놨고, 바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흔들림은 나올 수 있고, 뭐 2003, 제가 뭐 EB 방정이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00포인트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뭐 나와도 21선 부근이니까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고, 뭐 2200 뭐 초반 초중반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혹은 이탈해도 빠르게 이렇게 회복하면 괜찮다. 바로 밑에 61선 있으니까. 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왔네요, 벌써. 그래서 앞으로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구간이 열려는 있지만 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부분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입이 방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얘기했다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시장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했지 추세를 꺾이는 이게 변곡점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급은 아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빨리 이겨낼 것 같다라는 그런 의향을 수급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분들이 빠르게 이제 공포감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보이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줘야지 또 가는데, 그동안은 조정의 빌미를 만들기가 경제가 안 좋고 뭐 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반영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유동성으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는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진 않죠. 우리나라는 면적이 좀 좁은 데다가 수도권 밀집 지역 이 구간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쓰면은 또 빠르게 또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저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외국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현재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을 쉽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 대신 이거는 좋은 종목들에 한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주들이 이 화웨이 이슈 나오면서 뭐 시장조사 업체 뭐 트랜스포스랑 뭐 IC인사이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코로나랑 이제 화웨이 제재 쪽으로 해서 반도체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투자 감소. 그래서 뭐 생산에도 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디램 매출 30%를 1년 반 만에 회복을 했죠. 삼성전자와 함께 뭐 반도체 코리아 이미 힘 입증한 게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 좋은 부분 다 쏙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존에도 시장이 좋을 때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안 좋은 악재 기사를 내도 이거 반영을 안 합니다.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이거를 확대 해석하고, 악재가 있어도 이거를 다 축소해가지고 반영을 잘 안 해요. 반영하는 듯 하다가 다시 호재성 뉴스를 꺼내고, 이런 것처럼 지금처럼 이제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악재성 뉴스가 있으면은 이거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이 나쁘지 않은 뭐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만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호재성 이슈나 이런 거는 다 반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렇게 지금 뭐 아예 소외당하고 할 상황은 아닌데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반도체 쪽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보기보다는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협회에서 22일에 발표를 했었죠.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 6%? 6%가 상승한다라고 뭐 얘기를 했죠. 632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뭐 전망한다. 그래서 저 7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반도체가 이렇게 정말 안 좋고 화웨이가 그렇게 뭐 힘들게 해서 뭐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주들이 어려울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서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라고 했어요.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안 좋으면은 이게 꺾여야 돼요. 안 꺾이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급락이 나와가지고 뭐 2,000대를 깨고 내려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뭐 이슈를 만들고 1,750을 깨고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죠 지금.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과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힘든가요? 미국 업체들,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랑 설계 업체들이랑 이런 뭐 설계 툴을 다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이런 데서 받거나 아니면 독일의 지멘스 이런 데서 받는데 아니면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만 끊어도 굉장히 큰 일이 되는데 우리나라 업체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타격을 입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시각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자,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리스크는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 수요가 아예 없어지냐? 화웨이가 어딘가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지느냐? 아니다.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하면 화웨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공급하고 뭐 삼성전자는 뭐 자체적으로도 이제 뭐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화웨이가 타격을 입으면 통신장비 업체나 뭐 이런 쪽은 당연히 뭐 본인들이 뭐 유리해지는 것이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뭐 전기전자 업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지만 자, 화웨이 아니어도 중국 업체 중에 뭐 샤오미도 있고 오포도 있고 뭐 이런 많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좀 대체 상품이 나오겠죠. 대체 상품이 나오고 이쪽에서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무작정으로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인데 성장성에 대해서 뭐 완전히 꺾여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뭐 크게 뭐 흔들려가지고 뭐 어려울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물론 호재는 아니에요.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는데 우리나라만 흔들리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아야지 우리나라만 안 좋을 수는 없다. 이거는 그냥 수급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흔들어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뭐 밀어내리면은 지수를 조정받게 하는 거는 굉장히 뭐 편안한 상황이니까 추후에는 이제 뭐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더 좋아지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조정을 주기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구간에서는 조정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핑계가 있을 때 빠르게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뭐 소부장 쪽 말씀드리는데 소부장 쪽도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많이 좋았기 때문에 밀려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나쁠 게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이건 언짢으실 수 있죠. 당연히 불편하실 수 있고 당연한 겁니다. 저희도 불편합니다. 이게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건 기분 좋게 조정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분 나쁜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 거고요. 불편하실 수 있는 것도 맞는 거고 하지만 이게 종목적으로 해서 시황적으로 해서 시장이 끝났느냐 아예 꺾여서 변곡점이 돼서 하락장으로 진입하느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서 뭐 우리도 뭐 동참해가지고 밀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은 이 부분 리스크가 해결되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과잉 반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외국인들 수급을 체크하시라고 그랬어요. 기관에서도 그 기회가 왔구나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밀어내려는데 움직임이 좀 빠르죠. 기관은 매도했다가 바로 매수했다가 밑에서 산 다음에 조금 오르면 또 매도하고, 기관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고, 외국인들은 추세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종목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지수에 관련된 인덱스를 뭐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인덱스 투자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추세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 선물을 그렇게 크게 정산하지 않았고, 옵션 쪽으로 해서 일부 이제 뭐 포지션을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적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뭐 내일 당장 반등이 뭐 강력하게 나온다는 아니더라도 9월 만기까지 해서 이제 뭐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만큼 회복되느냐 차이인 거지, 지금 구간처럼 이렇게 계속 밀려내리면서 9월 만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여기서 그러려면은 선물을 몇만 계약 정도는 연속적으로 좀 청산을 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정도가 뭐 가장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 주말에 다 같이 좀 조심해서 확진자 수가 아주 크게 늘지 않고 다음 주 초만 잘 넘기면은 그래도 좀 안정화 단계로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직 뭐 그 몇몇 분들이 조금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있죠. 뭐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한 분이,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 분이 뭐 좀 과거 신천지 사태를 이제 생각나게 코로나 감염 검사 거부하고 자택으로 찾아온 보건소 여성 직원을 뭐 안고 침 뱉고 뭐 이런 난동을 부렸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좀 특이한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부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면서, 이제 뭐 기자분들은 이제 클릭 많이 나와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서 빠르게 이제 급락 조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부터 거래량이 늘면은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데, 거래량 없이 많이 밀렸죠, 최근에 종목들이. 그래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밀린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하락이 나오면은 밑에서는 이제 손바뀜 현상이 나오면서 저점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캔들 쪽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도찌라던가 이런 좀 뭐 하락을 이제 멈추는 하방 경직을 만드는 캔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이 음봉 구간 혹은 연속적인 음봉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음봉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저점 부근에선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느는 게 좋고, 위에 이 캔들은 좀 짧을수록 좋고, 이 아래 꼬리가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손바뀜 현상, 밑에서 저점 매수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최소한 단기적으로 이탈했던 지지선 쪽 회복 혹은 이평선 쪽 회복하면은, 그러면 종목들이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개념 정도만 알고 가셔도,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 거 캔들 강의 있습니다. 녹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캔들 강의 1편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합성 캔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캔들로 해서 이제 뭐 샛별형이라든가 이런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구간에서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방 경직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것 해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뭐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잠깐 불편해도 외국인들이 의중이 공포감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하락 포지션을 아주 크게 형성하진 않는구나. 물론 오늘 전체적인 포지션은 중립 이하 하락 포지션은 맞습니다. 근데 큰 금액적으로 이제 하락을 만든 게 아니라 풋옵션 매수 쪽으로, 본인들이 만약에 잘못 봤을 경우에 돈을 더 추가적으로 뱉어내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 투자한 정도만 해결하면 되는 적은 금액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적은 금액으로만 리스크 관리 정도 한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하방향만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팩트를 뭐 많이 짚어드렸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뭐 코로나 사태도 잘 이겨내고 이제 뭐 종목들 뭐 확인되고 계좌도 우상되는 것도 확인됐으니 이번에도 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많이들 이제 신뢰를 해주시고 뭐 혼자 뭐 불안한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이제 안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멘탈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제 건강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자다 보니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휴가도 없고 그래서 휴가를 갈 수가 없죠. 저희는.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건강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언자가 아니고 뭐 투자 전략을 항상 제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집회가 나와서 거기서 확진자로 제2의 신천지 사태처럼 지금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예언하지는 못하죠. 그런 건 점집 가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팩트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렸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대응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들으시고 투자에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종목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 오늘 오른 종목은 특이한 종목인 거죠. 그래서 종목 얘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오늘 수급 동향이 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적어도 변곡점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단기적으로 지금 흔들림이 있으니 주말 앞두고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겠지만 내 큰 돈을 하락에 베팅하지는 않겠다. 상승이 끝났다에 베팅하지는 않겠다 정도로 현재 수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되면은 반등구간에서 이제 내 종목을 정리하고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좋은 종목에다 조금 더 비중을 실을 것인가 이 부분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 의중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반도체주에 뭐 과도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시장에 조정을 주기 위해서 빌미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안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